새벽을 여는 아이. 동수는 8남매 중 막내였다. 엄마는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동수를 낳았고 그 덕분에 동수는 친구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았다. 야, 너네 할머니 또 학교 오신 것 같은데? 저 할머니 진짜 너네 엄마야? 학교에서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어머니 때문에 자주 주눅이 들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초라해졌다. 친구들의 반찬은 색색이 다양했지만 동수의 도시락에는 언제나 냄새나는 묵은 김치와 밥이 전부였다. 친구들은 아무도 동수의 도시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골집에서는 주말마다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논밭을 뛰어다니며 흙 묻은 손으로 일을 거두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동수는 그런 생활이 점점 싫어졌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학원에 다니거나 놀러 가는데 자신은 흙밭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삶이 답답하기만 했다. 결국 동수는 집을 나왔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지만 무작정 도시로 향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라면 공장이었다. 처음 해보는 노동은 고되었지만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새벽 시장 첨가물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을 만났다. 젊은 놈이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네. 일 배울 생각 있으면 내 밑에서 한번 해볼래? 그런 인연으로 동수는 새벽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과일과 채소를 정리하며 하나씩 배워갔다. 땀에 젖은 손으로 하루를 보내며 점점 책임감도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도 언젠가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시장은 전쟁터였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장 골목에는 분주한 손길이 오가고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와 거친 목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동수는 그 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유독 동수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야, 저기 감자 포대 옮겨. 빨리 안 하면 오늘 장사 조진다. 저 트럭에서 수박도 내려놓고 혼자서 이것도 못하면 여기서 버티기 힘들어.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다른 직원들은 둘이서 하거나 기계를 써서 하는 일도 동수에게는 혼자서 하라고 했다.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히다 못해 갈라졌다. 밤새도록 짐을 나르고도 쉬는 시간은 없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냐? 동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처음에는 배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자신이 하는 일이 훨씬 많았다. 며칠 후 결국 참지 못하고 사장님에게 따졌다. 사장님, 저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세요? 사장님은 한참을 동수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쉽게 포기할 애인지 보고 있었다. 이 일에 진짜로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동수는 말문이 막혔다. 사장님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일은 만만한 게 아니다. 하루 이틀 버티다 떠날 거면 처음부터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진짜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버텨봐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날 밤, 동수는 고민이 깊어졌다. 이대로 포기하고 다시 떠나야 할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까? 그렇게 또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수는 도망치고 싶었다. 불만이 쌓였지만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쉽게 포기할 애인지 보고 있었다. 사장님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끝까지 버틸 거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동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일 박스 하나도 혼자 들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속도가 다른 직원들보다 빨랐다.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주문에 정신이 아득할 때도 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느 날 동수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던 사장님을 도왔다. 이봐요. 이 배추 상태가 왜 이래?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손님은 화가 난 얼굴로 따지고 있었다. 사장님이 대답하려는 순간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 배추 상태 봤는데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더 좋은 배추로 골라드릴게요. 사장님이 동수를 흘끗 쳐다봤다. 손님은 화를 사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수는 재빠르게 다른 배추를 골라 가져왔다. 장사가 끝난 뒤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장사는 눈치 싸움이야. 눈치 빠른 놈이 돈 버는 거다. 오늘은 내가 참 잘한 거야. 그날 이후 사장님은 동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제 사장님은 동수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장사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건 물건 떼오는 가격표야.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 체크해라. 오늘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뭐였는지 기억해둬라. 손님들은 패턴이 있어. 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게에서 버는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야. 동수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메모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사장님을 따라다니며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배우고 어떤 과일이 언제 잘 팔리는지 익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어느덧 동수는 새벽 시장에서 제 몫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어린 노동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아는 상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그를 불렀다. 이제 동수가 사장이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가게를 차려보는 건 어떨까?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쭉 지켜보았단다. 한번 시작해보아라. 사장님은 오래된 장부 하나를 내밀었다. 이 가게 동수가 맡아서 해보지 않을래? 동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동수는 어린 막내에서 새벽 시장의 젊은 사장님이 되었다. 이제는 동수가 새벽 시장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러 나온 청년들을 보면 사장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버텨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새벽 시장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동수는 조용히 시장 한편에 걸터 앉았다. 손바닥을 펴보았다. 거칠어진 손바닥엔 수많은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트럭에서 짐을 나르고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논밭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던 날들. 땡볕 아래서 삽을 들고 감자를 캐던 작은 손. 주말마다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는 몰랐다. 왜 나는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닐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는지, 왜 나의 도시락 반찬은 항상 김치뿐이었는지,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키운 것이었다. 버텨 보아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버텼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어린 직원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왔다. 사장님, 손님이 찾으세요.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빙그레 웃었다. 이제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저 멀리 시골 들판에서 자신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수야, 밥 먹어라.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를 품은 채 동수는 다시 새벽 시장으로 걸어갔다. 익숙한 시장의 소음과 새벽 공기가 그를 감쌌다. 사장님, 오늘 배추값이 좀 올랐어요. 동수 형님, 트럭집 먼저 내릴까요? 이제 사람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동수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동수야, 빨리 안 오고 뭐해? 엄마가 밥 다 차려놨어. 막내야, 이리 와서 감자 좀 깎아봐라. 내가 살던 시골집, 거칠어진 손으로 정성껏 차려주셨던 엄마 표법상과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연로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친구들은 할머니가 왔다 하고 놀렸고 동수는 괜히 모른 척하며 뒤돌아섰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다.
학교 점심시간이면 김치 냄새가 배어있던 나의 도시락, 친구들의 화려한 반찬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던 그 도시락이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상이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논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날들, 흙투성이 손으로 감자를 캐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소 먹이던 날들, 그땐 그저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늘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던 아버지, 자신을 먼저 챙겨주던 누나들과 형들, 그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자신은 새벽 시장에서 버틸 수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동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 그는 가게로 돌아서며 젊은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막막한 얼굴을 한 아이들. 그들에게 다가가 그는 사장님께 배운 말을 그대로 전했다. 버텨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 말 속에는 김치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사랑도, 시골 들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 날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시킨 새벽 시장의 시간도 모두 담겨 있었다. 그렇게 동수의 새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를 담다. 사운드 인터뷰의 포켓 소설